자, 그럼 오늘의 3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학생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요,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현재 내신 예상 등급으로 논술을 쓰는데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감점 요소가 특히 궁금해요 하고 질문했고요. 내신이 점점 올랐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이 가능할까요?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비율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래 간호사를 꿈꾸는 고3 여학생입니다. 아,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학생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어렸을 때 우연히 TV에서 의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접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음속에 품은 꿈을 실현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이번 상담과 분석 윤태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네. 윤태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름방학을 시작했을 텐데요. 네. 여름방학 계획은 잘 세웠나요? 하루하루 아침에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하고 네. 있어요. 예, 하루하루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잘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학생을 위해서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분석을 많이 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윤태영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 학생부 또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해 주셨어요.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82, 수학은 5, 영어는 4, 사회는 3.16으로 평균 3.9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4.5에서 3.5, 3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계속 5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영어는 4.5에서 4, 3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다음으로 살펴보겠는데요. 6월 모의고사는 국어 B가 2등급, 수학 A 5등급, 영어 4등급,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모두 3등급으로 평균 3.5등급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과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4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 영어, 사회문화 등은 5등급, 4등급, 3등급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4에서 3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살펴보죠. 예, 비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내 활동으로요. 동아리 활동으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했고 1학년 때는 학급 보건부장 또는 학급 분위기 살리기 프로젝트 학생평가위원 등의 활동을 했고요. 교회 활동을 살펴보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의 활동이라든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 보조 등 1학년, 2학년 통틀어서 158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상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1학년 때 보건활동 우수상과 2학년 때 학급 분위기 살리 발표 부분 4위, 1학기 모범상 등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으로는요, 1지망,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 연세대 원주 캠퍼스 간호학과를 일반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지망은 한림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수학만 좀 빼면 아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학생인데 오늘 윤태영 선생님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예, 교과 성적부터 먼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교과 성적이 지금 평균 3.9등급이 나왔습니다. 3.9등급이라고 하는 교과 성적이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유 있는 성적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좀 궁금한 점은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논술 준비 언제부터 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나요? 논술은 방학 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논술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교과 성적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종합 전형의 합불이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 학생의 지금 성적 자체가 상승은 했지만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요. 실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의 성적대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그 모의고사 성적을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6월 모의평가에서 가톨릭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서 희망하는 대학의 최저학력 기준, 논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그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지방 소재 간호학과를 정시해서 지원한다라면 지원 및 합격이 가능한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되게 나름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가능성 있는 성적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3월, 4월과 비교했을 때 6월 성적이 조금 많이 상승된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 모의고사 성적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이 성적을 안정화시키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비교과 부분은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비교과도 뭐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과 성적의 경쟁력이 종합전형이 이렇게 없다라고 했는데 비교과도 마찬가지로 종합전형이 활용되는 겁니다. 비교과도 경쟁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뭐 제가 뭐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상 내역이 좀 있기는 한데 뭐 학업 관련된 수상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다른 쪽의 수상들은 좀 있고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봉사 활동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좀 잘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아리도 이것저것 다양하게는 했지만 일관되게 뭔가 자기 전공과 연관되는 걸 만들어가는 게 좀 부족했고요. 봉사 활동 시간은 되게 많이 했어요. 158시간 아주 많이 했는데요. 또 병원에서의 봉사 활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일회성 봉사활동으로 보이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또는 뭐 독서활동에서 학생이 조금 어필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상쇄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비교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 가톨릭대입니다.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우리 윤태영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상담받고 달리자 가톨릭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우리 학생 학생부 교과 성적 괜찮습니다. 첫 번째 통과합니다. 우리 학생 논술 준비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도 통과합니다.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될 텐데요. 아쉽네요. 자, 선생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볼까요? 50m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현재까지 준비사항을 50m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지금 평가해 주신 부분은 합격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준비된 상황임을 우리 학생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영 선생님께서 50m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50m 평가한 이유에서 첫 번째 뭐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논술 전형을 쓰는 데 있어서 크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아주 낮은 성적을 보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뭐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또 더군다나 결정된 부분이니까요. 예.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논술 실력 제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2월서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은 좀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를 판단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는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2개 영역 등급 4에 아주 좀 생각보다 좀 높은 수준의 최저학력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충족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충족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해서 이걸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주어졌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 제가 우선순위로 판단을 해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요. 정시 전형이고요.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진단해봤습니다. 네, 자, 각 전형을 꼽아주셨는데 이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사실 이것도 저도 이거 판단을 내리면서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1, 2, 3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학생이 간호학과를 희망을 하고요. 지방소재 대학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지방소재에 있는 간호학과까지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순위로 정시 전형을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물론 6월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4월에 비해서 좀 성적이 좀 상상된 부분이 많아요. 국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었거든요. 네. 그걸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순위로는요, 논술 전형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논술 전형을 추천드린 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쓰고 싶다라면 논술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는 낫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추천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충족을 위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대학별 기출문제, 그러니까 논술 문제들이 대학별마다 좀 유형이 다르니까 대학별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분석, 파악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답안 작성까지도 연습이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희망하는 대학보다는 조금 수준을 낮춰서 좀 더 가능성 있는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뭐 종합전형을 도전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대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통해서 희망대학 조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역시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학생이 지금 간호학과 워낙 요즘에 점수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전략의 폭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가톨릭 대학과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톨릭 대학교와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논술 전형에 대해서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톨릭 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간호학과 인문계열에서 11명을 모집을 하고요. 학생부 50에 논술 50,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개 영역 등급합 4입니다. 경쟁률 어마어마하죠. 58.27대 1입니다. 네. 네,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학생부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요. 교과 성적이 85%에 출결 10%, 봉사활동이 5%가 반영이 됩니다. 출결은 무단결석 2일 이하, 그리고 봉사활동은 24시간 이상이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부분에 만점을 받았고요. 결국에는 교과 성적으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교과 성적의 배점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논술고사가 치러지는데요. 논술고사는 120분 동안에 진행이 되고요. 3문항이 주어집니다. 문항 1은 250자 내외, 2와 3은 350에서 450자 내외로 제시가 되고요. 유형은 지문과 자료 제시형 언어 논술이 되겠고요. 출제 경향, 고교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지문을 활용해 출제한다라고 대학 홈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논술이 준비해 왔고요. 학생부보다는 논술 성적, 그리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는 가톨릭 대학교를 꼭 쓰고 싶다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어 2등급 받는 거 유지하고 탐구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탐구를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일반 논술 전형입니다. 간호학과 인문에서 5명입니다. 학생부 30에 논술 70이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1개 2등급 또는 2개 영역 등급합 6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쟁률은 55.57대 1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네. 학생부 성적은 교과가 30% 중에 20%가 교과고 10%가 출결 봉사입니다. 출결 봉사는 무단결석 3일 이하, 그리고 봉사활동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을 주어집니다. 교과 성적은 단순하게 반영 좀 다른데요. 가톨릭 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였지만 여기는 국어와 영어를 과목별 지점수를 활용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논술고사는 12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2문항이 주어지고 문항당 500에서 1000자입니다. 인문사회 교과목의 통합, 수리 통계 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 포함 가능인데요. 수리 통계 자료 했을 때 학생이 수학적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이 어떨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가톨릭 대학교가 마찬가지로 논술 능력과 수능 최저학력 충족이 중요한 요소가 될 테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한 점이 현재 내신 성적 등급으로 논술을 쓰는데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감점 요소가 궁금해요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예, 논술 전형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긴 하고요. 대학마다 그 반영하는 수준이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을 때 가톨릭 대학교의 점수표가 이렇게 보여주셨죠? 보여진 것처럼 점수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이고 합격자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인데 내 내신이 어느 정도니까 내가 어느 정도 불리함을 가지고 가는가를 좀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논술 전형은 크게 5등급 보통 안쪽이면 크게 불리함은 없다라고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일부 대학이 아주 내신 간 점수 차이를 크게 줍니다. 뭐 대표적인 대학이 홍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대학은 좀 확인하고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참고로 학생이 희망했던 가톨릭 대학교와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합격자의 뭐 전체 자료는 아니고 수합된 일부 학생의 자료를 보게 되면요. 가톨릭 대학교 관어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은 그 사례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 학생들이 모두 3등급 이내, 3등급 대 이내의 내신 성적을 받을 것을 통해 가지고 생각보다 좀 높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경우에는 3.83등급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경우 크게 이 경우는 불리함이 없을 거라고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네, 예. 그렇겠군요. 자,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궁금해한 점이 내신 성적이 점점 올랐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이 가능할까요?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비율 어떻게 할까요? 였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해주시죠. 예, 학생부 종합 전형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쟁력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겠고요. 네. 종합 전형을 꼭 쓰고 싶다면 좀 조정이 필요하겠고 종합 전형보다는 저는 일단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은 지원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논술 전형에 지원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논술 전형 위주로 본인이 희망 대학을 선정을 하고 이제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희망 대학 수준을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나는 간호학과 가는 게 최선의 목표라고 한다라면 조금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논술은 한 뭐 서너 개 정도, 예, 그리고 나머지 또 뭐 한 2개 내지 3개 정도는 종합 전형을 쓰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논술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뒀으면 예. 하시는군요. 자, 윤태영 선생님, 우리 학생이 간호사 희망하는데요. 희망 대학 외에 추천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 또 살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을 위해서 추천하는 전형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본인이 희망했던 논술 전형을 보는 대학들은 그대로 뭐 가져가시거나 조금 줄이거나 하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가능성 있는 종합 전형 쪽으로 해서 평택대와 한국성서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평택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평택대학교의 PTU 인재 전형인데요. 간호학과 9명을 모집을 합니다. 네. 서류 종합평가로 100%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에 가까운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요. 경쟁률은 36.89대 1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요. 2011년 2월 이후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3가지 요소들, 대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으며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자, 고등학교 교육에 충실했고 전공과 목표가 일치하는 자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자소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류평가는 여기 제출하게 될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자기소개서를 통해가지고 학생의 인성,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을 종합평가해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제가 아까 희망하는 대학에 있어서는 학생부 자료가 부족함이 좀 있다라고 했지만 조금 수준을 낮아서 평택대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기소개서만 조금 작성을 해가지고 자신의 우수성을 좀 잘 표현, 이 대학에 맞춰서 잘 표현을 한다라면 충분히 합격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 사례를 살펴보면요.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4.6등급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으로 한국성서대입니다. KBU 인재 전형과 담임교사 추천자 전형이 있는데요. 두 전형 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간호학과에서 5명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KBU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요. 학생부 50에 서류 40, 면접 10이 들어갑니다. 서류가 들어가는 전형이고요. 담임교사 추천 전형은 학생부 50에 면접이 들어갑니다. 둘 다 서류 또는 면접에서 조금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높은 수준이었고요. 네. 지원 자격도 마찬가지로 평택대와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을 주고 있는데요. 뭐 건학이념, 한국성서대 견학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동의한 자로서 KBU 인재 전형 같은 경우 학업 역량을 갖추고 리더십, 잠재적 창의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적 노력을 기울여 추천할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담임교사 추천 전형은 뭐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하니까 추천받을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성적을 교과 100%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 평가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드리는 것 같고요.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외에 두 경우에 그러니까 KBU 인재 전형은 담임교육자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담임
담임교사 추천 전형은 담임교사 추천서와 담임교육자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네. 이 경우는 자소서는 필요가 없겠고요. 서류 평가가 있는 KBO 인재 전형에는 모집 단위 적성과 인성, 학습 환경, 학교생활 충실도, 학업 역량 및 잠재 능력,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둘 다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두세 명의 면접관에 의해서 자유질문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10분에서 15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평가 요소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추천 이유는 뭐 마찬가지로 여전히 학생부 자료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라면, 그리고 담임교사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을 좀 잘 치른다라면은 분명히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 홈페이지에 전년도 합격자, 전년도뿐만 아니라 최근 3년 경우에 합격자 성적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KBO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1.84에서 4.10, 평균 2.94 등급으로 학생의 성적이 들어가고 있고요. 담임교사 추천 전형에서는 2.82에서 4.51로 평균 3.08 등급의 합격자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윤태경 선생님께서 앞서 우리 학생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준비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간단한 설명을 드린다면요. 수학은 부족하고 다른 게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수학에 매여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는요. 수학 이외의 다른 과목, 특히 우리가 성적 올리기 조금 용이한 과목이 사탐일 것 같습니다. 사회탐구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개념 정리 및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국어 6월에 2등급 받았던 거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어가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요. 저는 국어와 사탐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조금 기대합니다. 네, 최저를 맞추기 위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충격인 것 같아요. 충격이었어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꼼꼼하게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은 우리 학생 위해서 이메일로도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이메일로 참고된 내용들 보면서 꼼꼼하게 좀 불안하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진학상담 해봤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최진규 선생님, 윤태영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희망하는 고1 학생과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